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ySQL 팀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보안을 주제로 MySQL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을 잘 활용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더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트렌드와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주로 MySQL 보안, 기본적인 보안 기능 포함해서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시큐리티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팁에 대해서 정리하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다루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침해와 해킹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위에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침해 사건의 빈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출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연평균 데이터 침해 비용이 45만 달러에 달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조사받은 기업 중에서 83%가 1회 이상 경험했다고 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런 보안 침해 사건의 93%가 충분히 예방 가능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써더라도 이제 거액의 이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세요. 이제 데이터 침해 사건에 대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역별로 그리고 업계별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기업에 대해서 더 높은 보안 규제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도 기업으로서 대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CIO라는 미국의 유명 잡지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유한 부분인데요. 이 CIO라는 업체는 이제 주로 새로운 기술과 IT 관련 인사이트와 전문 지식을 가진 잡지사인데 해마다 C 레벨 리더들인 구독자를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로부터 보시면 데이터 보안이 1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런 투자 우선순위가 이제 탑3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다루기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엔드 유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유형은 주로 SQL 인젝션이나 무차별 공격, 네트워크 도청, 악성 프로그램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관리자로부터는 이런 크리덴셜 내부 남용이라든지 악의적인 정보 노출, 그리고 권한 상승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진 이런 사용자들이 이 불법의 액션을 취하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전자 사기라든지 잘못된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해커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격 유형 혹은 데이터베이스 취약성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서 인위적인 오류 사고 그리고 암호 공유 방식, 데이터베이스의 잘못된 구성이나 취약한 구성 그리고 다른 무책임한 사용자 행위들이
90%에 가까운 보안 침해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안 규정에서 요구되는 보안 단계는 이 아래와 같이 평가, 방어, 감지 이런 4개 단계로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리스크나 취약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위험한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경고나 알림과 같은 이런 감지 체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데이터를 끝까지 보호하고 서버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 이런 복구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법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법적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거나 사고의 이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완벽한 보안 체계로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라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이런 보안 기능들을 이 4가지 카테고리 위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벤더의 챌린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MySQL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보안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덴티케이션, 인증 부분이고, 오소라이제이션 같은 부분은 이제 사용자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 암호화, 방화벽, 감사, 마스킹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하면 인증 부분에서 MySQL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기본 인증 방법 외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추가적인 외부 인증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오브젝트 레벨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세분화된 권한 관리가 제공하고 있고, 롤 기능을 제공해서 좀 더 편한 사용자와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화벽과 감사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하고 있고,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암호화 기능은 커뮤니티 버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암호화나 이런 간단한 대칭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는 제공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좀 더 이제 큰 기업 대상으로 요구되는 TD 기능이라든지 이런 외부 키 관리 솔루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스킹 기능, 이런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접근 제어와 이제 권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MySQL은 8.0 버전부터 대부분 기능을 될수록 혹은 가능한 SQL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A들이 굳이 OS 시스템에 접속해서 뭔가 설정 파일을 변경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도록 하고, OS 관리자도 MySQL 관련 파일에 접근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DBA 관리자들이
이제 대부분 관리 작업을 쿼리로 수행하기 때문에 쿼리에 대한 캡처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이나 오딧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OS에 접근을 해서 잘못된 OS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파일에 대한 작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계정에 대한 관리인 것 같고요. 우선 루트 계정에 대한 권장사항은 하나는 초기 비밀번호는 꼭 변경하신 후에 사용해야 하고 당연히 현재 꼭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요구되어 있지만 비밀번호 강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ySQL Secure Install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루트 계정에 대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이 암호 정책 플러그인을 동시에 설치를 하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루트 계정인데 이제 My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명과 호스트네임으로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루트 계정은 로컬 호스트에서 등록하는 것 외에 이 퍼센트 보호인 이런 모든 서버에서 접속하실 수 있는 글로벌 루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글로벌 루트 계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계정에 대한 암호 관리는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이 패스워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잠금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 해당 유저가 몇 번 이상 이제 틀린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시도했을 때 잠그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악의적인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암호 강도에 대해서는 보시면 라이프타임이라든지 암호 길이 그리고 대소문자 이런 필수 조합으로 암호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도 있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MySQL은 이제 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빌트인 인증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유저명, 호스트명, 그리고 패스워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인증하고 유저에 대한 정보는 MySQL 시스템 테이블에 이제 유저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제 해시 알고리즘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데 보시면 5.7에서는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 해시 알고리즘이 디폴트이지만 8.0은 캐싱 SHA-256 기반의 패스워드 해시 알고리즘을 디폴트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패스워드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강도 혹은 더 복잡도를 가진 암호 해시 알고리즘이고 전체가 캐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8.0의 캐싱 SHA-2 패스워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증서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외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외부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계정들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되는 이런 외부 인증 방식은 플랫폼과 여러 인증 솔루션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팸 모듈 그리고 새로 지원된 커버러스 이런 인증 플러그인도 지원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장점은 이 OS 계정과 함께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레벨에서 계정과 권한을 일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MySQL 사용자는 인증 방법에 따라서 내부 사용자, 그리고 인증서를 사용한 내부 사용자, 외부 인증 사용자와 프록시 사용자로 나눠지고요. 각각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내부 사용자는 이 create 유저 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샘플 쿼리는 내부 사용자를 확인하는 쿼리인데 확인하신 뒤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호스트의 퍼센트로 지정된 계정이 있으면은 가능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의 호스트 네임이나 IP를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모든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정리해서 구현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 알고리즘도 보시면은 이제 특히 5.7부터 8.0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셨다면 이 5.7의 사용자는 당연히 5.7의 디폴트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8.0으로 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도 유저에 대한 인증 알고리즘도 따라서 8.0의 디폴트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증서 인증 유저와 프록시 유저별로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사용자는 반드시 삭제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외부 인증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유저인 경우에도 각각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기업 정책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외부 인증 사용자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한 방식인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ySQL 8.0에서는 멀티 팩터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멀티 팩터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한 계정에 대해서 여러 개 지금까지 이제 3개까지 인증 방법을 지원하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특정 지역에서 보안 규제에서 요구되는 기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추가 개발되고 제공된 기능이라고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증 방법을 3개까지 지원하는 형태이고 유스 케이스라고 하면은 해당 시스템이 이런 파트너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비해서 다른 인증 방법으로 인증하는 형태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유저에 대해서도 듀얼 패스워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저에 대해서 2개 암호까지 이제 동시 지원하는 기능인데 유스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변경해 주는 걸 권장하지만 시스템 관리자로서는 꽤나 번거로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들에 대해서 한 번에 즉시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 임시적으로 2개 암호를 동시에 지원하다가 테스트가 완료된 후 기존 거를 이제 삭제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호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암호 변경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유저를 만들 때 계정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참고 정보로
이런 유저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로 계정에 대한 인증과 암호 관리 그리고 유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MySQL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관리자 레벨 권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권한과 테이블 혹은 테이블과 비슷한 오브젝트 인덱스나 스토어 프로시저 이런 오브젝트 레벨의 권한이 있고 세션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런 각 레벨에 대해서 여러 특정 액션에 대한 권한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에 대한 create, alter, delete 이런 권한이라든지 혹은 이 스토어 프로시저에 대한 create, execute, delete 이렇게 액션 권한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한 정보는 사용자들이 가진 어떤 모든 세분화된 권한 정보는 MySQL이라는 시스템 스키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유저 테이블, MySQL 스키마 밑에 유저 테이블, DB 테이블, 테이블 권한 테이블, 그리고 컬럼 권한 테이블과 프로시저 권한 테이블, 프락시 권한 테이블 기본적으로 6개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권한 테이블을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워크벤치를 활용하시면 이 스키마 인스펙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별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세분화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블 인스펙터로 활용하시면 각각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알기 쉽게 그리고 복잡한 쿼리문을 작성한 대신에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실제로 지금 운영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권한을 주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불필요한 이런 계정이라든지 불필요한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이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세요. 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유저 계정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샘플 쿼리들을 몇 가지를 참고로 넣어드렸거든요. 보시면 계정별로 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쿼리문 보시면은 이제 유저별로 그룹 바이를 했고 테이블의 컬럼 권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쿼리문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진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액터에 실제적으로 접근 권한이 없어야 하는 계정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액터 테이블에 대한 특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에 이제 테이블명과 이 셀렉트 권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요구 사항에 맞게 쿼리문을 좀 수정을 하셔서 이제 실제 환경에 맞게 이런 쿼리문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테이블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가진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변경이라면은 주로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드랍과 얼터 이런 형태로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과 글로벌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유저에 대해서 이런 글로벌 권한을 이제 추가 필요 이상으로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결 제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결 제어는 예를 들면 이제
해당 사용자가 수차례 등록 실패가 된 후에도 여전히 이제 시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몇 차례 이후 이 계정을 실효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요. 주로 외부로부터의 무차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여부는 확인하는 이제 이 기능은 주로 커넥션 컨트롤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설치되지 않았다면 인스톨 플러그인 형태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설치하게 되면 이 기능에 해당된 여러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션 실패의 스레솔드 몇 번 실패했을 때 얘를 실효 처리할 건지, 그리고 해당 옵션들을 이제 각각 설치할 수 있고, 변경 방법은 주로 SQL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set persist라는 이 변수 변경 명령어인데 8.0에서 제공된 기능이고요. 그래서 옵션 파일을 변경하는 대신에 직접 쿼리문으로 해당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정에 대해서 연결 제어가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유저를 만들 때 유저 옵션에 예를 들면 max query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최대 수행 가능한 쿼리 개수라든지 업데이트 개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시간당 연결 횟수와 그다음에 동시에 이 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개수를 유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실 경우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MySQL은 이제 보시면 주로 옵션 변경은 set persist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5.7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 파일을 변경해야만 이 옵션에 대한 영구적인 변경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8.0에서는 set persist 명령어를 제공해서 이제 온라인 형태로 옵션을 변경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설정 파일을 접근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set persist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경된 옵션은 추가적인 MySQL d auto.cnf라는 파일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재시작하더라도 my.cnf뿐만 아니라 이 MySQL d auto cnf도 참조하기 때문에 변경된 값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상태에서 변경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서도 set persist only라는 명령어로 수행하면은 런타임 값은 변경하진 않지만 변경된 값은 설정 파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재시작했을 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ySQL은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혹은 복제 구성 중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통신 암호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그래서 변수는 require secure transport 옵션에 의해서 이 통신 암호화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기본적인 대칭 암호화는 제공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에서 만일 추가적으로 이제 TD 기능이라든지
이런 비대칭 암호화라든지 외부 솔루션 관리, 키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 커뮤니티 기반으로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TD 암호화 기능, 엔터프라이즈 인크립션 기능과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실제로 백업 툴인데 이 툴 내부에서 백업에 대한 암호화도 제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좀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TDE 기능은 데이터 파일에 대한 암호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는 모두 하나하나의 디스크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ySQL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디스크 파일상의 데이터 파일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 TDE 기능은 주로 MySQL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암호화 기능이세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암호화는 이제 해커들이 예를 들면 해커들이 직접 디스크 파일을 접근을 해서 이 파일을 이제 가져가더라도 이 암호화로 인해서 키가 없는 이상은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파일을 적용을 해서 읽는 형태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가더라도 꼭 암호화 키가 있어야지만 리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TDE의 사용 방법은 보시면 기존에는 레거시 방법으로는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키 관리 솔루션에 따라서 여러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파일로 관리를 하든지 키를 아니면은 오라클 키볼트 혹은 그 아마존의 키 관리 솔루션 혹은 해시컷 이런 여러 가지 키 관리 솔루션에 대한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정 파일을 지정해 두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할 때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신의 8.0.24 이상 버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컴포넌트 형태로 이 TDE를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주로 이 설정 파일을 먼저 만들고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이 설정 파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고 시작하면은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 컴포넌트 방식은 새로 제공된 기능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는 최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 이 플러그인 형태는 공식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사용 안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은 create 테이블에 encryption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 Y로 줘서 테이블을 만들면 테이블은 이제 디스크 파일에 저장될 때 암호화해서 저장되는 형태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변수로 제공할 수도 있고 주의하실 점은 이 TDE 기능은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를 데이터와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 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준 키 관리 API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키 관리 솔루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API로 지원을 해서 OCI의 이런 키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아마존의 키 관리 솔루션, 해시컷 볼트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TD 기능은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리드 로그나 온드 로그는 실제적으로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제 바이너리 로그와 오디 로그 이런 부분도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TD 기능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리드 로그, 온드 로그, 바이너리 로그와 오디 로그에 대한 암호화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MySQL Enterprise Encryption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TD 기능은 디스크상의 데이터 파일에 대한 암호화라고 하면 이 Enterprise Encryption은 테이블의 특정 컬럼에 대한 암호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테이블에 입력할 때 특정 암호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암호를 한 상태에서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해독 키를 가지고 읽어야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 키에 대한 관리 펑션과 암호화 함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인증 이런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TD와 차이점은 말씀드렸듯이 TD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할 때 TD 기능을 설치하고 테이블 DDL 문에 인크립션 옵션을 주면은 테이블에 입력하거나 읽어갈 때 특별한 뭔가 암호화 함수나 이런 해독 키 같은 거를 설정할 필요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암호화 기능은 반드시 함수라든지 키를 사용해서 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일 TD만 사용했을 때는 디스크 파일에 대해서 암호화했지만 사실 특정 권한이 있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쿼리문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읽을 때 디스크 파일은 암호화되더라도 쿼리문에 의해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테이블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해두면 이 키가 없는 이상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도 셀렉트 했을 때는 해당 테이블 컬럼은 조회가 안 되도록 제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딧, 방화벽, 마스킹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기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었고 데이터베이스 상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버전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이런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로깅되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딧 로그 필터 리눅스 인스톨이라는 스토어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면 설치가 되고 이제 최초 설정 파일에 이게 관리자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뭔가 언인스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설치하더라도 디폴트는 아무 정보도 로깅하지는 않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 전체를 로깅하도록 아니면 특정 액션만 로깅하도록 이런 필터링 정보를 주셔야지만 활성화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액티비티를 로깅하는 대신에 회사 정책 기반으로 특정 액션에 대해서만 로깅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오딜 로그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스토리지도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다 로깅하는 것은 권장하는 대신에 이 세분화된 감사 정책에 의해서 필터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시면 이 부분은 이 뱅크 데이터베이스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한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만 감사하도록 설정하는 필터링 형태이세요. 저 참고하셔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방화벽 기능이세요. 방화벽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네트워크 레벨에서 방화벽 기능을 활용하신데 MySQL 엔터프라이즈의 파이어월 기능은 쿼리문 레벨의 방화벽이세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3가지 모드로 제공하고 있고 이제 리코딩 모드에서 방화벽이 리코딩 모드에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시면 자동적으로 테스트한 모든 쿼리문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쿼리 패턴을 지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리코딩 모드를 이제 디텍트 모드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디텍트 모드로 하면은 화이트 리스트에 부합되지 않는 쿼리에 대해서는 모두 에러 로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인 쿼리문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블로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이제 기존에는 유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특정 어떤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유저 그룹별로 파이어월 모드를 적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파이어월 모드 옵션을 ON하고 필요한 이 프로시저를 콜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저에 대해서 어떤 모드를 설정하면은 이 파이어월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유저 그룹별로 적용하고 싶다면은 매칭돼서 유저가 아닌 유저 그룹 모드 혹은 그룹 이네이블 리스트, 파이어월 그룹 모드 이 3가지 스토어 프로시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워크벤치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파이어월 기능과 오딧 로그에 대해서 이 마우스 클릭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파이어월에 대한 유저 허용 리스트를 허용하실 수 있고요. 감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감사 로그를 확인하고 필터링을 줘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킹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스킹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특정 민감 데이터를 실제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대체된 값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보시면은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스킹 펑션을 만드시고 이 펑션을 해당 쿼리문에 적용하시면 마스킹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MySQL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은 MySQL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루션, 그중에 인증이라든지 암호화, 방화벽, 감사, TD 기능, 그리고 마스킹 기능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외에 MySQL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모니터링 툴인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성능과 가용성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된 설정이라든지 사용자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암호, 스키마 변경 이런 액션에 대해서 혹은 이벤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벤트로 생성을 해서 관리자들한테 노티를 하거나 그리고 보안 이슈 혹은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통합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빠른 물리 백업 방식으로 제공하지만 이제 백업 파일에 대한 암호화 기능도 포함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사소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하나는 설치부터 이 MySQL 스퀘어 인스톨레이션을 수행해서 더 강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때에 저희가 이제 마이너 패치는 이제 거의 3개월마다 한 번씩 릴리스가 되는데 이제 제때의 최신 패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 이제 패치가 나올 때마다 버그나 새로 나온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다 픽스를 하고 릴리즈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취약점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정 부분에서 디폴트 대신에 이제 보안 관련된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더 강화된 옵션으로 설정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잠재적인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3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는 필요 없는 계정을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권한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불법의 사용자에 대한 액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파이어월을 통해서 블로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 3가지 원칙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암호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더 강력한 암호 정책, 예를 들면 암호 길이나 암호 인증 알고리즘, 그리고 유효 기간이나 더 강력한 인증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암호화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화는 기본으로 적용될 것을 권장하고 민감한 데이터와 중요한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암호화를 적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홀하기 쉬운 이런 백업에 대해서 제때 모니터링하고 백업 파일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해야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와 개발 서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공유해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DISASTIG라는 이제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DISA는 미국 국방정보시스템기관의 약자이고 이 업체에서 주로 미국 국방부 보안 표준으로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8.0 버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고 평가한 보안 기술 구현 가이드를 게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했는데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툴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선 툴을 받으시고 MySQL 8.0에 해당된 템플릿을 받으시고 적용하시면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이제 보안 관련된 키워드만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면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제 토픽 혹은 보안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툴이세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이 툴과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